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하이스트에서 펴내고 김수연이 지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다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이렇게 콕 집어서 드러내주고 있네요. 이 책에서 말하는 기분은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감정을 태도로 드러낸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감정을 억누르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그게 또 나중에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감정 조절은 나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억지로 누른다고 없어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눌려 있을 뿐이죠.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나에게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자기 대화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생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종의 마음의 대화는 감정 조절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낯선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이 태도로 드러나면 마치 운전을 할 때 역주행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아까 언급했던 그 어렵고 낯선 작업, 나와의 대화를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나에게, 스트레스가 쌓인 나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위로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책을 읽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마치 커피 한 잔 들고 와서는 불쑥 건네주면서 너의 기분은 알겠는데 휘둘리지는 마. 라고 이렇게 한마디 건네고는 쿨하게 퇴장하는 츤데레 선배처럼 그 말이 신기하게도 잔뜩 움츠러들었던 나를 슬그머니 일어나게 합니다. 저자는 부디 이 책 속의 이야기를 본인 삶에 대입시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돌보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다. 그렇기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걱정되지만 여유를 가지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한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건 아니다. 내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루의 기분을 관리하는 자기 암시 문장.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 암시 문장들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실제 음성으로 읊조려 보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회의 순간은 더욱 자주 찾아오고 행운이 뒤따르게 된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진다. 당연히 행운도 나를 피해가게 된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자. 너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분노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하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유 없이 예민해서 등등 분노의 원인 또한 수없이 다양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온한 감정만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이다. 먼저 분노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흥분하게 되며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그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흐려지고 모든 사고가 부정적으로 바뀌며 작은 일에도 과격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 분노를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애꿎은 화를 풀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나 자신도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 큰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마음이 황폐해진다. 이렇듯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노하는 와중에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억제해야 한다. 심호흡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차분히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자.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에 화가 날 때도 많다. 그 후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한 뒤에 다듬어진 대화로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욱하는 감정이 솟구칠 때 그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참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무작정 참기만 한다면 속에서 곪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마침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나와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적당한 자극과 용기로 쓰이며 삶의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법. 무언가를 할 마음이 없다면 게으름이고 무언가를 할 엄두가 안 난다면 번아웃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게으름이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면 번아웃이다. 시작하기 전에 불평부터 한다면 게으름이고 시작하기 전부터 버겁다면 번아웃이다. 흥미가 생기지만 하지 않는다면 게으름이고 흥미로웠던 것이 재미없어졌다면 번아웃이다.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건 게으름이고 다 포기하고 싶고 지쳤다면 번아웃이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때 지금 내 상태가 게으른 것인지 번아웃이 온 것인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게으른 것이라면 정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번아웃이 온 것이라면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게으른 상태라면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게으름을 방치하다 보면 나태함에 잠식되어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번아웃이 온 상태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친 나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썩은 물은 비워내야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듯 지금은 머리를 비워야 할 때이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살면서 꼭 버려야 할 습관. 과할 정도로 남을 의식하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에 미련 가지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 부리는 것.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 안 좋은 일은 전부 내 탓이라 생각하는 것. 행복을 미루는 것. 위와 같은 습관들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아, 부럽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어떡하지? 이미 지나간 것들을 회상하며 그때 참 좋았는데. 현재를 보지 않고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들만 생각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지금의 나는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들 자체가 나의 앞길을 망치는 나쁜 습관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들은 접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에 감사하며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먼저 악습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 누구나 한 번쯤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험한 말을 들어서 등등. 한 번 새겨진 상처는 치유하기 쉽지 않고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걸까? 그건 아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품고 있다 보면 내 안에서 골마 터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굳이 그 사람 마음 편해지라고 해줄 필요는 없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필요도 없다. 용서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후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기분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비우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다. 그릇이 큰 당신이 당신의 넓은 그릇에 좋은 것들만 채우기 위해 덜어내는 것이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굳이 불필요한 미움까지 안고 있지 말자. 담아두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만 피곤해질 뿐이다. 지금까지 김수연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